자, 요즘에 이렇게 종목들을 모아놓고 오전에 좀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거래량 평소와 다른 종목들 위주로만 공략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개씩은 항상 나오고 있는데 4월 1일 목요일 시장에서는 창투사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높은 갭 상승과 함께 상한가까지 바로 직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창투사 종목들도 잠깐씩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들은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분류를 해놓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결국에 시세가 터졌습니다. 저는 하필이면 다른 거 신경 써야 될 것도 있어서 이거 순식간에 치고 올라가는 거 잡지는 못했지만 매일매일 이런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장 시작하고 나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당일에는 어떤 종목들이 치고 올라갈지 예상하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매일매일 종목들이 달라지면서 확실하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만 공략을 해줘야 됩니다. 전업투자자의 마지막 일과로서 이렇게 장 끝나고 나면은 종목들을 다 다듬어주고 새로운 종목 있으면 추가를 해줍니다. 이런 종목들이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다 추세가 괜찮다 싶으면, 뭔가 의미가 있다 싶으면 전부 다 분류를 해놓고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나올 때만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차피 잠깐 올라봤자 바로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꼭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전에 급등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으며 나중에 장중이나 오후장에 급등하게 된다면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오전에만 집중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급등이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주가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종목들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두더지 게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거 오르고 뭐 저거 오르고 또 저거 오르고 매일매일 종목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낚싯대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제가 종목을 계속 추가하다 보니까 화면이 거의 가득 찼는데 관심 종목을 펴놓으면 이렇게 스크롤까지 내려야 되면 좀 보는 게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밑에 있는 종목이 급등이 나올 수가 있어서 항상 장 끝나고 나서 종목을 정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 종목은 뭐 자신이 없거나 다른 종목보다 잘 확신이 서지 않는다, 뭔가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일단은 지워줘야 됩니다. 자신있게 분류를 하긴 했지만 종목들을 전부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화면에 가득 찰 만큼만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만 분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도 이런 차트가 캔들이 나왔다면 일단 음봉의 몸통을 회복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음봉의 몸통 상단이 915원, 목요일에 시초가니까 이 자리를 회복하면서 종가를 형성할 때가 가야 될 자리가 됩니다. 가야 될 자리만 집중하는 것이며, 자,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 자신이 없다면 그냥 지워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간 종목들, 일단 이거는 다른 관심 종목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상한가를 간 종목들은 일시적으로 지워졌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도 거래량이 유지가 되면서 빠지지 않을 때만 다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 끝나고 한 번씩 다듬어주고 좀 캔들이 힘들다 싶으면은, 이렇게 힘든 캔들이 나왔다면 무조건 이런 종목은 이 힘들었던 자리, 고점 근처나 몸통, 이런 구간을 회복해 주기 전까지는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것은 주가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겠다는 뜻인데, 떨어지지 않고서 다시 이 자리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악재는, 이 안 좋은 캔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다시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캔들이 나오는 종목은 다시 회복해 줬을 때만, 그때만 공략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투사 종목들도 아직까지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력했던 삼성출판사, 이런 종목들 다 잠잠하다가 두더지 게임처럼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강력했다 싶으면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는 꾸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자, 엔지캠 생명과학은 무조건 13만원까지 올라와야지 공략이 가능할 것이며, 이런 차트들 올라갔다가 올라온 자리를 깨지 않는 종목들, 이런 차트의 종목들은 집중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너무 없거나 뭔가 호가창이 너무 가볍거나 시가총액이 너무 작다면 그것도 거르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걸러 주신 다음에 항상 보는 화면 가지고 분류를 해주시면 됩니다. 거래대금 상위도 있을 것이며, 거래대금 상위 말고 조건 검색에 항상 보는 게 최근에 거래대금 붙은 거, 이런 것들 차트가, 자, 어떤 것들을 분류하냐면 올랐다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종목,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무너지지 않은 종목들, 거래대금 상위로도 종목을 충분히 용도에 따라서 골라낼 수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전부 다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최근에 붙었습니다. 최근에 붙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볼 때 전일 대비 거래량이 얼마나 급증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좀 쉬어가는 것들, 상승이 나왔다가 쉬어가는데 빠지지 않는 것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런 식으로 골라줘야 됩니다. 이 해인이란 종목이 올라갈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고, 만약에 거래량이 같이 붙으면서 제대로 된 캔들이 나올 경우에 고점과 거리에 따라서 고점 돌파 유무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주가 예측은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무조건 상승하겠다는 생각보다 이 종목이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면 상승 확률이 높아진다, 어떻게 움직일 경우에 상승 확률이 높아진다, 이 정도 알고 계시고 상황에 따라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거래대금 붙은 것들 보면은 일단은 다 대형 포장, 이것도 올라왔다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전 고점을 뚫어주면서 거래량이 붙는다면 또 먹을 자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차트 종목은 일단은 분류를 해줍니다.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 최근에 올랐는데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오늘 당장은 뭐 새로운 종목을 많이 걸러내지는 못하겠지만 최근에 반응이 나왔다가 주가가 좀 빠지지 않는 것들, 언제라도 거래량이 붙었을 때는 그전 고점을 순식간에 뚫어줄 수가 있고, 실제로 두 번째 VI까지 걸리는 종목들의 특성이 그전 고점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TK 케미칼, 이것도 좀 강력했던 종목 중 하나인데 일단 진정되고 거래량이 빠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분류를 해놓겠습니다. 최근에 함정이 나와서 찝찝하긴 하지만 거래량 줄어들고 좀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류가 되어 있는 것들도 계속 중복해서 발견이 되고 있으며, 자, 그리고 위즈윅 스튜디오, 이것도 다시 재분류. 이렇게 양봉이 뜰 때는 거래량이 이미 많이 붙은 상태의 고점이라 일시적으로 제외를 했는데 다시 거래량 줄어들고 쉬어간다. 어차피 이게 좋은 종목이면 다시 거래량 붙으면서 장대 양봉과 함께 막 15,000원, 16,000원 돌파,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빠지는 순간 다시 분류를 한 겁니다. 이렇게 3번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들은 모조리 분류를 하고 2번이랑 1번은 대형주 위주, 2번은 좀 집중적으로 당일 공략해 볼 만한 것들, 상한가 간 것들이나 거래대금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들, 관심 종목에 따라서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고점과 거리가 가까운 것들,
올리다 보면은 이렇게 종목들이 발견이 되는데 최근에 양봉이 뜨고서 장대 음봉이 나온 게 아니라 일정 수준 유지가 되고 있다. 일단은 다 분류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오를 종목이면 거래량이 다 말해주기 때문에 저런 차트라면은 일단 분류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점과 거리가 가까운 것들, 이런 것들도 거래량이 붙을 때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으므로 거래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에 찾아보다가 잘 모르는 종목들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는 게 많은데 이것 때문에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모양이 괜찮다면 일단은 다 분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발생했던 한국큐빅, 일봉이랑 주봉은 양호한 상태라서 일단은 분류, 거래량이 다시 붙을 때까지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찾는 것들은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로지시스도 최근에 시세가 나왔는데 신고가 상태에서 주가가 잘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붙지 않는다면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무조건 나와줘야 됩니다. 이거는 스스로 꼭 해보시기 바라며 제가 분류해 이렇게 한 종목들이 전부 답이 아니라 자신의 환경과 자신과 맞는 종목들 위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저도 알 수가 없는 거고 평소와 다른 움직임만 보고 좀 추세가 살아있는 것들 위주로만 분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자기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이 종목이 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그전 고점과 거리가 가까운 상태에서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시장에서 가끔씩 봤던 종목이고 최근에 매매한 적이 없지만 결국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신고가를 찍은 게 특징이며 이런 종목들은 여기 분류를 해도 되지만 보통은 이번에 신고가 종목들은 좀 주로 확인할 수 있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반응이 나왔던 BGF,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고점과 그 전에 높았던 고점과 거리가 가깝고 윗꼬리가 길게 달렸음에도 주가가 약간 올라왔습니다. 거래량이 다시 붙을 때가 중요할 것 같으며 이렇게 장 끝나고 나서 정리하고 다시 찾아보고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에 급등하는 종목을 제대로 잡는 날이 나올 것입니다. 당장 급등할 때 못 잡는다 하더라도 목요일 시장에 에이티넘 인베스트처럼 수직으로 급등하는 종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종목이 거의 매일 나오기 때문에 그냥 두더지 게임이라 생각하시고 잡으면 재수, 못 잡으면 그냥 다음 기회. 시장은 계속 열리기 때문에 절대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시장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자신이 갈 길만 가셔야지 비교하지 않고 자신이 할 것만 하면서 수익을 내거나 좀 제대로 된 원칙과 습관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으며 스스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류한 다음에 이 종목들이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면은 매수를 안 하는 것이며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나온다면 어차피 고점과 거리가 좀 좁혀진 종목들 위주라서 그 고점과의 거리를 계산해보고 거래량과 그리고 분봉, 호가창, 그리고 허매수나 장난이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체크하면서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창투사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지만 그 다음 종목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번갈아 가면서 무조건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 종목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다듬고 다시 채워 넣고 매일 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